그럼 아까 11번 문장 보면 방금 배웠던 be concerned about이 나왔지? 뜻 아직도 까먹지 않았지? 뭐 about이 뭐야? 관계 있다야 걱정하다야. 걱정하다.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resident는 주민이야. 파인우드란 동네의 주민이었다. 그리고 나는 진짜로 걱정된다. 뭐가? 교통 문제가. 맞지? 걱정하더라 하면 우리 동네, 네이버드가 이웃이 아니고 동네 이렇게 번역하면 편할 때가 많아. 알면 쉽게 해결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뒤에 넘겨서 52쪽 펴봐. 자, 이제 요거는 특강 때랑 비슷한 건데 어법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 자, 예제 문제 빼놓고 밑에 1번부터 보세요. 니네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수동태를 배우고 접하면 답을 금방 알 수 있겠느냐고. 어떤 것들은 had to가 뭐의 과거형이야? have to. have to는 무슨 뜻이었는데? 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지.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해야 돼? 아니면 이루어져야 돼? 해야 돼. 어떤 것이 사물인데 할 수 있어? 어떤 일 같은 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런 표현은 국어에 없지만 하여짐을 당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수동태가 맞는데 지금 뜻으로 풀어야 되나요? 아니야. 이 뒤에 게 해석이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투부정사 그런 뜻 있어 없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거 중2 때 배웠어 안 배웠어?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배웠지? 이건 무슨 용법이라고 했었어? 부사적용. 그래. 그래서 결국은 능동이냐 수동이냐 하는 문제인데 또 겹치지. 아까 특강 들었던 사람들 능동의 타동사면 뒤에 뭐가 오고? 을을. 수동이면 세 가지. 부사. 없거나 부사 구 또는 절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야. 자, 이거 무슨 용법이라고 했어? 투부정사. 부사적용. 그럼 부사가 온 거지. 그럼 당연히 타동사에 수동형이 와야 돼. 두 번째. 이거 수동태 돼 있지? 돼 있지? 근데 우리 C가 오형식에서 무슨 동사였어? 그래서 주어 다음에 지각동사. 즉 여기서는 C였는데 이게 나오고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로 두 가지를 쓸 수 있었어. 뭐하고 뭐? 조동사랑. 응? 아니. 지각동사는 지각. 현재 분사 ing나 원형. 원형을 쓸 수 있었어. 기억을 더듬어야 돼. 목적어 나가고 이게 수동태가 되면 하나 빼놓고는 그대로 다 온다 그랬지. 요거 빼고는 다 그대로 온다고. 그럼 만약에 ing였으면 그대로 ing가 올 거고 원형일 때 뭘로 다시 바꾼다 그랬어? 투로. 그러면 지금 지각동사인 be seen 다음에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거야. to 원형이나 ing지. 근데 선택지가 원형과 ing를 써놨어. 답이 뭐야? 아인. 이거지.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나와도 답을 고를 수 있겠어? 네. 이래도 답이 뭐야? 투시. to sit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네. 두 번째. 데미지가 피해를 주다. 그럼 무슨 동사야? 누군가에게 누구를 피해 주다. 타동사지. 그럼 여기에 지금 이거는 능동이고 PP는 뭐야? 수동이지. 네. 그리고 if는 뜻이 뭐야? 인지 아닌지야? 라면이야. 라면. 뭐뭐 라면이지. 그럼 부사절이란 말이야. 부사절 구는 다 지우라 그랬지. 그럼 지금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데미지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무조건? B 이게 와야지. 뭐뭐라면 피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폴리네이트가 뭔지 알아? 오형. 이게 그건 폴루트고 오형은 폴루트고 폴리네이트야. 이거는 수분하다. 수분이 뭐야? 과학 배운 사람 알 텐데. 생명과학 수분. 식물의 수분. 수분.
식물도 암꽃, 숫꽃 있는 거 알아? 네. 네. 그래서 숫꽃이 암꽃에 꽃가루를 전달해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야? 네. 그걸 누가 해? 고 숫꽃에 꽃가루를 암꽃에 갖다 바르는 게 누구야? 아니 식물이 움직여서 숫꽃이 움직여서 암꽃한테 가서 가루를 뿌리겠냐? 벌. 벌이나 나비야. 와. 그런 애들을 폴리네이터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너네 들어봤어? 꿀벌이 사라지면 식물을 재배할 수 없다. 들어봤지? 뭘 못해서 그래? 그 수분하는 역할을 못해서 그렇단 말이야. understand? 그럼 꽃이 아름답고 꿀이 나오고 하는 건 뭐 때문에 나오는 거야? 벌. 예뻐 보이고 꿀을 많이 내는 건 누구 꼬시는 거야? 벌이나 나비를 꼬시는 거야. 그래야 그 꿀 빨아먹으러 왔다가 다리에다가 그 수분을 묻혀서 암꽃에게 또 꿀 빨아먹으러 가면서 전달하니까. understand? 그러니까 식물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벌과 나비를 이용해야 되는데 벌과 나비가 자주 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꽃이 화려하고 꽃에 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알겠어? 네. 벌은 또 꿀 빨아먹으러 다니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그 식물을 도와주는 현상이란 말이지. 쉽게 말하면 그런 작용을 하는 벌과 나비 같은 애들을 수분자들이라고 해. 그러면 수분이란 말도 배웠어. attract가 뭐다? 끌다, 유혹하다지. 그 벌과 나비들을 꼬실 수 있지. 네. 그럼 을룰이 있는 거잖아. 예. 그럼 수동이야, 능동이야? 운동. 능동. attract. 그래서 해석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 바이가 있었다. 그럼 뭘 써야 돼? 비. BPP를 써야 된단 말이야. 수동태 단원 끝내면서 이제는 자동 반응 나올 수 있도록. 자, 스터디. 스터디도 연구하다, 공부하다지. 네. 목적어 필요해 안 필요해? 공부해. 필요한데 컴마로 끊었단 말이야. 없는 거잖아. 네. 누구 써야 돼? ing. has been 아. ing야? 네. pp. BPP가 들어와야지. 자, 그다음 오른쪽에 B번. 빨리 조지는 거야, 이런 거. 자, 아까 비슷한 개는 배웠어. 우리 원형 부정사 쓰는 거 아까 지각동사 배웠지. 또 모두 원형이었어. 사역동사도 원형이었지. 이거 그대로 바꿔볼까? 이 지각 말고 여기에 사역을 쓸 때는 사역이 뭔데? have and make지. 근데 have let은 수동태를 안 바꿔. 누구만? 네. make 사역이 나오잖아? 그럼 똑같아. 여기 지금 ing가 아니고 뭐만 쓸 수 있어? 원형만 쓸 수 있지. 네. 그러면 수동태로 바뀌면 여기 뭐만 쓸 수 있어? 부동사. 그렇지. 여기 보세요. 지금 be made가 사역동사 수동태거든? 원형 써야 돼? to 써야 돼? 투. 그럼 이렇게 고쳐주면 끝. 자, 동사의 수동태도 있지만 to 부정사의 수동이 뭐야? to, be, pp고 ing 동명사의 수동이 뭐야? being, pp. pp야. 그래서 to 부정사도 수동태가 있고 동명사도 수동태가 있다 그랬어. 그럼 여기 지금 over at은 품사가 뭐야? 전치사지. 전치사 뒤에 뭐 쓰라고 했어? 명사. 근데 동사가 오면 동명사로 바꾸라 그랬지? 동명사는 맞아 지금. 됐냐? 근데 우리는 이 문제는 그냥 콜링을 써야 되느냐 being called가 맞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자, 타동사인데 능동이 되려면 뒤에 뭐 있어야 돼? 을룰이 있어야 되지. 근데 out of도 전치사구고 at도 전치사구지. 그럼 을룰이 없지. 그럼 이게 맞아 틀려? 아니 이게 고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수동이 맞는 거니까. 헷갈려? 쉽지? 쉽다 그랬다. 나중에 2월 중에 쌤이 시험 한번 볼 거야.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must learn. 조동사 원형이지. learn은 대표적인 타동사잖아. 뭐뭐을 배우다지. 똑같아. 을을 있어 없어. throw가 전치사로 뭐뭇을 통해서잖아. 그럼 을을이 있냐고. 없으면 잘못된 거지. 조동사니까 be learned라고 써야 맞는 거 아니겠어? 그래야 뒤에 을을이 없어도 되지. 한번 잡았어? 지금쯤 어떤 느낌이 와야 되냐면 아까 특강도 들었고 이 본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아 이제 수동태 개념은 내가 나오면 다 맞추겠다. 이런 자신감이 뿜뿜뿜 올라와야 돼.
그냥 이해했다 정도가 아니라 나 저 정도면 풀 수 있겠다.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 지금. 2개 남았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수동이야? 저 밑줄 친 부분 수동. 수동이지? 그냥 수동태가 아니고 B 플러스 ing에다가 B 플러스 pp를 결합시키니까 가운데 빙이 나와서 진행형 수동태라고 하잖아. 어쨌든 수동태는 맞다고. 똑같아. 뒤에 뭐 나왔어? 전치사 나왔지? 틀린 거야 맞는 거야? 맞는 거지. 확신을 가져. 맞으면 맞다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간 보면서 이러면 안 돼. 나름대로 확신을 가져야 돼. 나한테 말해주지 않아도. 그거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공부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것도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수동이지. 근데 이거야말로 을을 있어 없어. 리드가 이끌다니까 사람들 을 이끌다가 있지. 그럼 이거 틀린 거네. 그럼 여기서 수동태만 싹 빼봐. 이게 지금 has 플러스 pp에다가 b 플러스 pp를 합쳐서 has 빈 pp로 적어 놓은 거거든. 그럼 여기서 수동태만 빼면 뭐만 남아야 돼? has pp만 남아야 되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만 지우면 has pp 이렇게 남잖아. 능동으로. 쓰고 나니까 무슨 구문? 목투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한 단원이 다른 단원과 연결이 되면서 종합적인 영어 구조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해석도 할 수 있잖아. 아, 사람들이 믿도록 이끌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됐나? 자, 그래서 이제 문법을 확인해 봤고 이제 심층 독해 거기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거기 61페이지, 51페이지 빌드업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수능에서 몇 번 문제인지 기억나는 사람. 아직 우리가 일요일날 다루진 않았어. 몇 번일 것 같아? 찍어봐. 순서 찾기. 32. 32번은 빈칸이야. 43. 43번은 43, 44, 45는 마지막 장문 독해야. 그럼 41. 41번은 중장문 독해. 41번, 42번 두 개짜리 문제야. 37. 37번 순서 맞아. 근데 순서가 몇 문제라 그랬어? 두 문제. 그래서 36번, 37번이 순서 문제야. 근데 3월에 보낸 모의고사에서도 수능 문제 36번, 37번이 순서야. 두 문제 나와. 두 문제 나와. 쉬운 거 2점짜리 하나 있고 어려운 거 3점짜리 이렇게 두 개 나와. 그래서 내가 순서 문제를 둘 다 틀리면 5점 날아가는 거야. 오케이? 아직 내가 일요일날 풀이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이건 지금 풀이법 얘기가 아니고 잘 들어봐. 계약을 하면 바로 한 3월 말 되면 니네 각급 학교들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보는 중간고사 범위를 불러주실 거야. 미리 공부하라고. 그럼 고등학교 시험 범위는 주로 어떻게 되느냐? 니네 공통영어라는 책을 받게 돼. 공통영어 1. 2학기 때 공통영어 2 받게 돼. 출판사는 다를 수 있어. 1과부터 5과까지 있어. 1학기 때 시험을 두 번 봐. 1학기 때 공통영어 1인데 5과까지 있거든. 4과나 5과까지 있으면 나누면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본문 2개라고 보면 돼. 2개 정도. 오케이? 근데 발곡은 모의고사 지문을 더 내겠다고 마음먹고 교과서를 한 과만 내. 범위가. 그래서 1, 2, 3, 4, 5과 중에서 이번에 중간고사는 2과만 본다. 본문은. 본문이야 그게. 그래서 내가 나한테 시험 범위 보고할 때 야 교과서 어디 본대? 저 5과, 2과 본문만 들어간대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중학교 때는 본문만 들어갔지. 근데 고등학교는 무조건 추가 범위가 있어. 그 추가 범위를 어떻게 내느냐? 3월에 모의고사 볼 텐데 올해 본 3월이나 중간고사 이전에 볼 테니까 아니면 작년도 3월이나 아니면 월수를 바꿔서 작년도 3월 작년도 6월 선생님이 랜덤하게 선택한다니까. 그러면 어떤 모의고사를 선택해도 번호는 똑같지. 그래서 번호를 불러줘. 요번에 그리고 교과서 이거랑 작년 6월 모의고사 20번부터 40번까지. 그럼 몇 개야? 20번, 21, 22, 23, 24 도표는 뺀다고. 그러면 26번도 빼고 7, 8도 빼고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이건 몇 개야?
17개 보지. 17개 기본이야. 보통 15개에서 20개야. 그럼 이런 지문이 15개에서 20개라고. 그런데 선생님 그럼 답만 외우면 되지 않아요? 그 수능 문제 답안을 묻는 게 아니야. 얘처럼 이거 순서 문제니까 밑에 보면은 거기 C번에 A, B, C 고르는 게 이게 수능 문제거든? 근데 그 문제 안 내고 거기 봐봐. B번에 보니까 밑줄친 부분을 다시 고쳐봐라. A번에 다음 이 문장에서 틀린 부분 어떻게 만드는지 골라봐라. 이렇게 되지? 요게 학교에서 보는 내신이야. 또 무슨 가능성이 있어? 순서 문제였지만 다음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다음 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오케이? 아니면 이 중에 하나 잡아가지고 배열 문제 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지문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고등부 내신이야. 그러니까 내기 언뜻 들어도 중학교 때처럼 본문 2과 열심히 외워서 시험 보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 오케이? 그래서 니네가 내가 미리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적응 못하고 시험 본 애들은 중학교 때까지 뭐 80점, 90점 겨우 외워서 받았어요. 이런 애들이 뭐 그래도 못하진 않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35점. 방금 앞 시간에 여기 앉아있던 니네 선배가 1학기 중간고사 선생님 안 만났을 때야. 그때 몇 점 받느냐? 그래서 35점 맞았대. 너 중학교 때는? 저 중학교 때는 한 개 틀리거나 맨날 다 맞았어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손을 탔어. 그래서 지난 1학년 2학기 기말에서 97점 나왔어. 그래서 얘는 이제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을 맹신하고 따르겠대. 35점이 97점이 됐다고. 근데 얘는 그러면 가능성, 포텐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있는 애인데 고등학교 처음 들어갈 때 머리는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정력이 없었던 상태야. 그래서 폭망한 거지. 그럼 선생님 톤을 타서 야 문제 경험해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그럼 다음번에 선생님이 꼭 가르쳐줬다기보다는 이렇게 나오니까 너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어? 공부한 게 틀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바로 올라가잖아. 하지만 그 망한 시험도 대입에 반영이 돼. 오케이? 그래서 얘가 1학기 때 35점 맞고 그 다음에 80점이가 맞았거든? 근데 80점이면 나쁜 점수가 아닌데도 35점이 발목을 잡아서 얘 1학년 1학기 내신 등급이 4등급이야. 5등급 안에서. 35점 때문에. 후회도 소용없는 거야. 기말을 잘 봤어도 중간에 망했으니까. 내가 지금 니네 빡세게 돌리는 이유가 이거야. 빡세게 잔소리 빡세게 하는 이유가 봐. 첫 시험이 제일 중요해. 니네 첫 중간고사 보면 감이 온다니까 이거였구나. 그때는 오겠지. 하지만 그 망한 시험도 내신에 들어가. 오케이? 그러니까 입학하자마자 스타트라니까 니네. 준비 안 하면 어이없이 당하는 수가 생긴다. 오케이? 그래서 3학년 때 막 1등급 찍고 2등급 찍었는데 너 그러면 서영고 써야지. 그랬더니 1등급 찍어서 서영고 써야지. 안 돼요. 저 1학년 때 망한 것 때문에 안 돼요. 왜? 대입에서는 1학년, 2학년, 3학년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평가해. 합산이야, 합산. 뭐 1학년 때 비중이 몇 프로 이런 거 없어. 1, 2, 3학년 거 똑같이 보고 반영해. 그러니까 3학년 때 잘해도 1학년 때 까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시작이야. 그래서 너네 선배들 얘기 들어봤지. 1학년 때 조졌어. 2학년 때 좀 잘한단 말이야? 근데 얘 뭐라 그래? 야 잘하니까 한번 인성을 해봐야지. 그럼 뭐라 그래? 저 안 돼요. 1학년 내신 때문에 안 돼요. 저 정시 봐야 돼요. 정시는 내신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 형 있는 사람 들어봤을 거야. 야, 너 2학년인데 벌써 정시 준비해? 1학년 때 내신 망해서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첫 스타트부터 잘 끊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시험 대비할 때 비슷하게 이렇게 공부하라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건데, 내용 해석하기 전에 이거 수능 문제 아니니까 이게 시험 범위였는데 이게 나왔어 문제로. 지금 B번 봐봐. 이 밑줄 친 문장을 문제 잘 읽어봐. Such practices가 주어로 쓰인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 쓰시오 이렇게 나왔지.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 아까 내가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이 문장을 such practices로 시작해서 다시 쓰시오 그랬어. 그래서 써봐. 쓸 수 있는지. 오늘 분명히 배웠어. 해석을 못해도 써.
뒤에 똑같은 건 그냥 쭉 거놔도 돼. 안 바꿔도 되는 건 그냥 쭉 거놔도 돼. 바뀌는 부분만 정확히 써놔봐. 성인이 알겠어? 네. 저 아직 다 못 썼어요. 근데 알겠냐고 어떤 문제인지를. 맨 앞에 it is believed로 시작했어. that 나왔지? 어? 그럼 여기서 지금 대절의 주어 뽑는 게 단문 전환이라고 했잖아. 그럼 아유 단서까지 좋네. 이 such practices라고 시작하라고 했잖아. 됐니? 그 다음 뭐 써야 돼? are believed. 좋았어. is였지만 주어가 복수로 바뀌었으니까 다시 센스 있게 are believed 이렇게 써야지. 그 다음에 동사 못 쓰니까 to to 써야 되지. 근데 동사가 false란 말이야. 그럼 무슨 false? to false. 이하 똑같아. 그럼 끝난 거야. 어? 봐봐. 배우고 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이 개념을 배우지 않는 애들이 이게 무슨 문제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이게. 알가? 잘했어. 그 다음 이제 어법 조져야지. 해석은 내가 해주긴 할 텐데 먼저 A, B, C의 어법 문제 나와. 야, 어법 문제 수능에서 29번이야. 근데 이게 36번이지. 학교 내신은 36번이 시험 범위 들어가면 어법으로 변형돼서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A번 보세요. 쉽게 풀 수 있을 텐데. 앞에 뭐 있어? 비동사 있으니까 ing면 능동이고 pp면 수동 아니야? 계속했던 개념이잖아. 니네 얼마나 빠르게 풀겠어? 전치사구지? 답 누구야? 타고 그냥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B번 역시 마찬가지야. signed면 능동이고 were signed면 수동 아니야? 네. petition이 뭐야? 모른다고 쳐. 있으면 뭐 나와야 돼? 있으면 뭐 나와야 돼? 동사 아니 관사 어나 더 뒤엔 뭐가 있어야 돼? 명사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게 전명부나 부사구 이런 거보다는 을룰일 가능성이 더 어때? 높지? 찍어도 그러면 능동 찍어야 된다고. 알겠냐? 뜻 불러주면 패티션은 청원이야. 근데 국민청원 들어봤지? 청원을 뭐 한다 그래? 사인. 서명한다 그러지? 청원서를 사인한다. 을룰이었던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어딨어? 얘 이거 프린트해서 기억나? consist of가 뭐라고 했어? 뜻이 뭐뭐로 구성 구성되다인데도 consist of는 무슨 동사라서? 사전 자동사라서 되다라고 해도 수동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 그때 happen, occur 발생되다 그래도 수동태 없고 뼛속까지 자동사니까 그 프린터 다시 확인해 보면 분명히 consist of가 있을 거라고. 그럼 얘는 볼 것도 없어. 뒤에 따질 필요도 없어. 이건 영어에 없어. be consist는. 오케이? 그럼 이제 얼마나 빠르게 풀겠어? 지금 생각해봐. 이거 문제 나왔는데 한 문제 3점짜리를 얘는 전광석화처럼 10초 만에 풀 수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다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더 투자하겠지. 그럼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면 그 어려운 문제의 정답률이 높아지는 거야. 전체적으로 점수가 오르는 거지. 알겠어? 근데 이거 가지고 올라 막 시간 잠깐만 이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게 무슨 문제죠? 시간 다 잡아먹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는 건들지도 못하고 찍고 나오는 거지. 그럼 결과가 좋지 않아. 35점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해석만 좀 해볼게. 이 수능 내용이 이런 게 나오니까 순서 문제 풀이법은 나중에 얘기할 거고. 자 쭉 읽어보자.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 일단 구조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자를 거야. 왜 잘랐지? 이 도가 뭐야? 도, 올도, 이분도, 이분 이프 부사절에서 배운 거지. 뜻이 뭐였어? 비록 뭐일지라도 세팅을 하는 거야. 해석하기 전에. 비록 이렇지만 이렇다. 어떤 게 주제야? 뒤에 있고 뒤에 게 주제지. 좋았어. 비록 아이들이 하루를 통해서 언제나 TV를 볼 수는 있지만 아무 때나 TV 볼 수 있지. 그들이 혼자 보는 프로그램은 보통은 그들에게 타겟팅이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애들이 엄마 아빠가 보는 연속극을 같이 볼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것도 같이 볼 수 있지만 애들만 혼자 보는 프로그램이 있지. 뭐 있겠어? 뭐 뽀로로, 뭐 카봇 이런 거 있겠지, 그지? 자, 그건
어른들이 같이 보다가 에이 너나 봐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혼자 보는 거야. 그 쇼들은 TV 쇼들은 보통 그 방송 자체가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 어린이 위주로 맞춰져 있는 거야. 그럼 이 방송이 문제가 아니라 B로 가봐. 대부분의 상업 광고야, 커머셜. 바로 그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 동안에 나오는. 자, 아까 특강 시간에 튜링 동안 배웠지. 이 동안이 뭐라 그랬어? 계속하는 거야, 아니면 이 중간중간 있는 거야? 중간. 그렇지. 그 아이들의 프로그램에 중간중간 등장하는 커머셜이야. 프로그램 내내 나온 게 아니라고. 그래서 튜링을 쓴 거야. 이게 뭐야? 이게 하고 신나게 보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30초만 기다려줘요 하면서 뭐 어린이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운동화 그래서 광고 나오잖아, 그치? 그게 커머셜이야. 오케이? 프로그램 중간에 자르고 광고 나와? 짠 거 보다가도 광고 나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애들만 보고 있는데, 애들 프로그램에 애들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광고 튀어나와. 그 광고가 당연히 누구를 위한 광고? 누구에게 표적이 맞춰진 광고겠어? 어린이들이지. 그 아이들의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나오는 대부분의 미국 광고들은 구성되어 있다. 뜻 그거였지? 뭘로? 애드가 광고야. 원래 단어장 외울 때 advertisement라고 긴 단어로 외웠을 거야. 광고. 미국 애들도 이거 길게 쓰니까 귀찮아. 그래서 아예 툭 잘라서 ad만 써도 광고란 뜻이 돼. 애드. 그래서 내 저기 라디오 듣다 보면 성원 애드 피야 애드넷 애드 뭐 이렇게 나오면 애드가 나오면 다 광고회사 광고야. 애드 피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광고의 복수야. 그 광고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 광고가 무슨 광고야? 음식.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 대표적인 게 뭐야? 설탕 들어간 음식. 오케이? 하리보 뭐 이거 선전하는 거야. 야 씨. 아빠가 보는 시사 프로그램 중간에 하리보 선전 나오네? 그런 거야. 그 광고 업체들도 딱 대상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뭐 저기 어른들이 보는 시사 프로그램이 중간에 광고 나올 때는 건강 그런 거. 대상이 좀 어른들이 건강에 염려하는 꼰대들이니까. 그지? 근데 아침에 애들 보는 프로그램은 중간에 뭐 나와? 장난감 광고, 하리보 광고, 이런 거 나오는 젤리 광고, 이런 거 나오는 거야. 크리스마스 전에는 무슨 광고 많이 나오고 있어? 애들용 프로그램에. 애들이 원하는 게 뭐야? 그 광고의 수가 무엇의 수? 장난감과 게임들에 관한 광고의 숫자가 어떻게 된다? 또한 올라간다는 거지. 애들이 그때 막 원할 테니까. 응? 여기서 잠깐 맨날 나오는 문법 하나 얘기할게요. 수일치에 관련된 건데 넘버 오브가 무슨 뜻이야? 더 넘버 오브는 무슨 뜻이야? 자, 이건 넘버기 때문에 넘버 오브, 더 넘버 오브 둘 다 똑같이 뒤에 무조건 복수 나와야 돼. 이건 단수 나오면 안 돼. 그럼 넘버 오브 child이야, children이야. 무조건 복수 나와야 돼. 오케이? 근데 뜻이 달라. 요거는 요 자체가 allowed of처럼 형용사가 되면서 많은이란 뜻이야. 해석이 뭐겠어? 많은 누구들? 그럼 소년들이 주어야. 복수지. 그럼 뒤에 뭐 써야 돼? is야, a야? a를 쓰는 거야. 자, 근데 얘는 좀 달라, 구조가. 소년들의 수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주어는 누구야? 얘야. 그럼 넘버에 s 안 붙이고 쓰지. 항상 넘버라고 쓰지. 그래서 얘는 is야. 해석이 어떻게 달라? 위에 건 많은 소년들, 밑에 것만 소년들의 수. 이거 해석해봐. 여기 지금 더야 어야? 더. 그래서 많은 광고들이 아니라 어떻게 번역하는 거야? 광고들의 뭐가? 수. 그럼 이게 주어지. 그래서 동사에 뭐 붙었어? S. S가 붙는 거야. 넘버로브였으면 안 붙을 텐데. 알겠어? 이것도 만약에 시험 범위면 학교 선생님이 낼 수 있는 변형이야. 어법 변형. 수일치. 알간? 그래서 니네가 혼자 공부할 때 이거 혼자 안 나왔잖아 지금 지문에서. 근데 내가 시험 범위를 받았어. 그럼 이런 지문을 읽으면서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 낼 수 있겠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바로 출제자의 마음을 예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냥
우리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외울래. 이건 말짱 도루묵이야. 어떻게 해야 돼? 출제자의 생각을 추리해야 돼. 시험 문제 낼 사람이 어떤 걸 낼 건지를 우리가 예측을 잘할 수 있어야 시험을 잘 보는 거야. 오케이? 요거 왠지 낼 것 같은데 집에 가가지고 요거 별표 치고 요거 수일치 나올 것 같아. 그러다가 시험 문제 딱 나오면 봐 나왔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까? 자, 근데 이게 왜 문제야?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히는 거야. 애들 보는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애들이 원하는 물건을 광고하는 게 왜 부정적인 의미가 있겠어? 자, 어른들한테 물건을 광고할 때는 어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 마음에 들면 살 수 있는 구매 능력이 있지. 그걸 구매력이라고 해. 오케이? 근데 아동들한테 광고하는 건 아동들이 구매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없으니까 돈도 없는 애들한테 사라고 강요하는 거야. 그럼 결국 아이들은 누구한테 가? 부모님. 부모님을 졸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야? 직접적으로 부모님한테 자녀에게 이것을 사주십시오. 굉장히 도덕적이야. 비도덕적이진 않아 이거는. 근데 살짝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 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도덕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걸로 나와 있어 지금. 앞으로 이런 관련 지문이 나오면 구매력 없는 아동에게 아동이 원하는 제품을 광고하는 것은 일단 비도덕적인 부분이 있다. 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요 비슷한 지문이 많이 나왔어.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석한 바로는 크리스마스 앞두고 광고회사는 돈 벌려고 제품 회사들은 돈 벌려고 애들한테 구매력도 없는데 광고를 막 한단 말이야. 늘어난단 말이야. 광고의 숫자가. 그 다음에 결국 그런 관행이 반복되면 C로가 해석 어떻게 했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겨진단 말이야. 뭐라고? 그러한 관행이 뭐야? 사라고. 이렇게 애새끼들한테 광고하는 거 있지? 그래서 이 서치가 되게 중요해. 순서 문제에서. 프랙티스가 뭐라고? 관행. 여기서 말하는 관행이 뭐야? 방금 위에 있었던 B 내용 뭐야? 애들한테 광고. 애들 프로그램에 애들 사라고 광고하는 거. 요런 관행은 false 목투니까 뭐야? 어쩔 수 없이 계속 하다 보면 어른들에게 굴복하도록 강요한다. 광고에 굴복하는 거야? 아니지. 광고를 보고 무엇에? What the media? 미디어 언론들이 뭐라고 부르는? 패스터 파워라고 부르는데 이 패스터 파워 뭐라고 돼 있어? 조르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럼 애새끼들은 광고를 봤어. 패스터 파워를 가지고 엄마한테 조르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광고를 보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졸라서 어떻게든 사내고 마는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 패스터 파워라고 하자.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되니? 거기에 부모는 어떻게 될 수밖에 사랑하는 자녀가 사달라고 하니까 사주.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지. 되니? 이것은 또 나와. 해석해봐 내려가. 이 상황이 cause 목투야. 목적은 누구? 사람들이 뭐 하도록? 로비하도록. 로비가 뭐야? 로비가 어디니? 중. 큰 건물의 현관을 로비라고 해. 그럼 국회의사당이 있어. 국회의원들이 다 안에서 회의하고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겠지. 쟤네가 어떻게 정하면 법이 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하윤이가 사업을 하고 싶어. 응? 사업을 하고 싶어. 집 짓는 사업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가진 땅이 집 짓는 장소가 아니야. 그린벨트야. 그럼 그걸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게 국회의원이지. 법으로 바꿔서. 그럼 싹 가가지고 로비에서 기다리는 거야. 국회의원 나올 때까지. 나오면 어떡해? 아이고 김 의원님 나오셨어요. 제가 이번에 사업을 좀 하는데요. 이거 좀 개발로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국회의원이 그러겠지. 그럼 자네는 뭘 할 건가? 제가 사회에 좋은 일을 좀 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한번 건의해보지. 그럼 로비가 먹히는 거야. 이게 자칫 살짝 넘어가면 뭐가 될 수 있어? 뒷거래가 될 수도 있거든. 근데 대놓고 공공연하게 법을 지키는 선에서 하는 걸 로비라고 하는 거야. 그럼 들어봤어? 로비스트? 로비스트 되려면 뭐가 넓어야 돼? 발이 넓어야 돼. 국회의원 아는 사람 많아야 로비에서 기다렸다가 아이고 김 의원님 식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공식적으로 이게 미국에 직업이 있어. 로비스트가. 오케이? 그래서 막
실제로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의 로비스트. 그러면 여기서 좋은 의미야. 이런 상황 때문에 이 피플이라는 건 시민단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국회 찾아가서 로비한단 말이야. 뭐 해달라고? Regulation. 적당. 규제야, 규제. Regulate가 regular가 정해진 사이즈로 맞추는 거지. 그래서 regular는 규제한다는 뜻이 있어. 규제를 만들어 달라. 무슨 규제? 광고. 광고 규제해달라. 이거 안 되겠다. 애들 보고 엄마 졸라가지고 애들은 판단 능력이 없지. 어른들은 구매할 때 이것저것 재보고 필요한 건지 재볼 거 아니야. 애들은 판단이 저거 사줘야 된단 말이야. 저는 쓸데없는 건데도. 근데 엄마는 조른이 때문에 쓸데없는 물건을 사게 돼. 애들한테 사줬더니 하루만 갖고 놀다가 버려버리는 이런 물건이 생기는 거야. 낭비지. 그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해달라. 뭘 금지해달라고 하겠어? 규제해달라. 애들 보는 시간에 애들한테 광고하는 행위 좀 규제해달라. 이런 거야. 오케이? 어디서? 유럽과 미국에서. 그랬더니 선진국 중에 하나인 스웨덴은 가만히 있었느냐? 스웨덴 정부는 한편의 뜻도 있어 봐요. 스웨덴 정부는 prohibit 금지하다. prohibit 금지하다. 금지하다. 단어 외워 이거 나와 니네 단어장에 prohibit. 스웨덴 정부도 금지시켰어. 니네 방송 시작하면 on air라고 들어오는 거 봤어? 에어가 공기가 아니고 방송국에서는 방송하다야. 그럼 에어링이 뭐 하는 거야? 방영하는 거지. 뭘 방영하는 거? 광고를 방영하는 것을 아예 금지시켜버렸다고. 뭐에 대한? 애들이 좋아하는 상품들. 그냥 상품이 아니지. 에임이 표적이야. 표적으로 맞춰진 상품들이야. 누구의 표적이 맞춰진 상품? 애들 대상으로 표적이 맞춰진 광고는 금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하리보 젤리, 뭐 애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 선전 이런 거 다 금지한 거야. 니네 요새 TV 봤어? 우리나라도 이게 규제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은 광고가 어느 틈에 사라졌어 지금. 그렇지 않아? 니네 어렸을 때마도 변신 로봇 갑옷을 사세요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생각해봐. 애들 프로그램에 그런 광고 나와? 장난감 광고? 우리나라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규제하기 시작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레고 광고 하디? 아니요. 레고 광고 본 적 있어? 없어지고 있다고. 규제하고 있다고 지금. 오케이? 스웨덴도 그랬다고. 그것도 몇 살짜리? 12살. 12살 미만이면 광고하지 마라. 이 제품이 12살 미만이 좋아하는 제품이라면 광고하지 못하게 한다. 오케이? 미국과 유럽도 했지? 한편 스웨덴도 이렇게 한 거야. 됐나? 그러면서 50명의 사이클라지스트 뭐 하는 사람이야? 심리학. 이런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이야. 아동심리 이런 게 오은영 박사님 같은 사람들이야. 이들이 미국의 50명의 스웨덴에서 이렇게 금지해버렸고 미국에 있는 50명의 심리학자들은 최근에 서명했어. 탄원서. 탄원서가 뭔지 알지? 청원서. 좀 해주세요. 전문가들이 청원했단 말이야. 당연히 무슨 청원 하겠냐? 풀어도. 애들 광고 하지 마. 풀어달라고? 아예 하지 말라고. 애들 광고 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청원을 했겠지. 같은 내용. 그래서 뭐 청원인데 어떤 청원이야? 리퀘스트 요구하는 청원이야. 밴 금지. 혹시 채팅 용어로 밴 당했다? 쓰냐? 저 새끼 밴 당했어. 그게 영어 쓰는 거야. 이 밴이 퇴출시키다, 금지하다. 그래서 내 영어로 채팅방에서 게임하다 쫓겨나면 퇴장되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나와. You have 수동태로 been banned라고 나와. 이게 뭐 되었다? 너는 막 현정을요. 막 뭐 되었다? 퇴출당했다. 그래서 외국인이랑 채팅하다가 you been banned 이렇게 나오면 너 쫓겨났다는 뜻이야. 그게. 트롤촌으로 가야지. 자, 그래서 최근에 금지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무슨 금지? 당연히 마케팅. 마케팅이 뭐야? 광고 같은 걸 통해서 파는 거지. 누굴 대상으로? 아이들. 아이들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금지하는 청원서에 서명도 할 정도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구매자가 없는 아동한테 광고하는 게 거의 불법 수준이다. 당연히? 누구한테 광고해야 돼 차라리? 부모. 부모한테 애들한테 사주세요 그래야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숙제 불러줄 텐데
거기 49페이지랑 50페이지를 풀어 오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선생님이 하나만 도와줄 거야. 거기 결국은 우리가 독해할 때 문법이 필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49페이지 맨 위에 12번 봐봐. 문제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 수동태 밑줄을 치고 뭐 하래? 그 부분에 알맞게 해석까지 하라 그러지? 네. 우리 그걸 해볼 거야. 자, 너네 12번에 수동태 어디 보여? 캔디. can be distinguished. 그럼 이게 수동태 동사 부분이니까 밑줄 딱 치고. distinguish가 뭔데? 원래 타동사로 식별하다, 구분하다야. 그럼 뜻을 안다면 can be distinguished가 뭐야? 구분 된다. 될 수 있다. can까지 합쳐서. 그럼 해석 나오잖아. 문제가 구별될 수 있다. 문제들은 이것과 저것으로 구분될 수 있는 거야. according to 중학교 때 배웠어? 뭐에 따르면. 뭐뭐에 따라서 이 투가 전치사거든. 그래서 whether절. 이러느냐? 이것이냐? whether가 그거잖아. 이거인지 아닌지. 이건지 아닌지에 따라서 문제들은 구별될 수 있다.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reasonable. 어떤 것이냐? 합리적인 것이냐? 아니면 비합리적인 것이냐? reason이 뭐라고? 이유지. 이유가 답변될 수 있는 건 어떤 문제야? 이유가 말해줄 수 있는 건 합리야 불합리야? 합리. 합리지.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 없는 건 뭐야? 비합리. 그럼 너네 중2가 reasonable이야 unreasonable이야? 중2 중2병 unreasonable이지. 걔네들은 뭘 주장을 하는데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라 그래? 이 사람 비합리적인 놈. 또 그래서 나중에는 reasonable은 이성적인, unreasonable은 비이성적인 이런 뜻도 돼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예. 얘네가 어떤 사람이 질문하면 내가 선생님들이 왜 선생님 제 질문 답변 안 해요? 자, 질문. 얘네가 질문하는 거야.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선생님, 2의 제곱은 얼마죠? 이건 합리적인 질문이야. 2의 제곱에 답이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나한테 이렇게 질문해. 에이, 선생님, 저 왠지 공부하기 싫은데 어떡하죠? 뭐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면 선생님 닥쳐. 이러는 거야. 멍청한 애들은 지가 답이 없는 비이성적인 질문을 해놓고 답이 없는데 어떻게 답을 해줘? 야, 조용히 하라고! 내 말 씹어. 근데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질문하면 그 문제는 말이야. 무슨 질문을 했다는 얘기야. 선생님들도 어떤 학생들한테 문제를 제기받으면 그게 합리적인 문제인지 비합리적인 문제인지를 딱 구별해서 판단한다는 얘기야. 됐어?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어디 보여? 붙어있지 않아. 이거랑 이거가 지금 수동태거든? 참고로 알아둬. B 플러스 PP가 수동태라고 그랬지? 이 사이에 언제나 LY가 들어갈 수 있어. 부사. 없어도 되겠지만. 그래서 요거 아까 배웠어? 기대하다의 기대되다. 기대다. 그리고 투 나왔지? 이거 뭐였어? 주어가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하는. 이거 하도록 기대되어지고 있다. 요청받고 있다 그래도 돼. 자, 그럼 누가? 미국은 기대되고 있다. To be a land of plenty. 엄청난 땅이 미국은 엄청난 땅이라고 잘못 기대고 있다. 빠르게 뭘 만들 수 있는 이윤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풍부한 땅이라고 잘못 기대되어지고 있다. 다시 미국이란 땅이 도착만 하면 바로 거기서 프라핏이 나올 정도로 미스테이큰인 것만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 거야. 잘못 기대되고 있는 거야. 잘못. 이거 어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지. 미국 가면은 다 빠르게 뭘 만들 수 있는 터너 프라핏 모든 것을 다 이윤으로 바꿀 수 있는 꿈의 땅이라고 여기지만 도착해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 그렇게 잘못 기대되어서 이거 믿고 미국 갔다가는 폭망하고 돌아오기 쉽겠지. 예.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그 밑에 문제도 똑같이 수동태 밑줄 주고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그 B번은 어떤 문제야? 아까 얘기했던 서술형 배열이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거보다 더 많이 배열하라고 나오지만 연습을 계속 해두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C번에 아까 배운 거지.
BPP인데 by 안 쓰고 뜻에 따라서 다른 것들 쓰는 거. 잘 판단해보고 D번은 역시 지금 동사 가로에 add만 있지. 근데 이게 알맞게 고치면 added가 될 수도 있고 adding이 될 수도 있고 to add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변형이야. 어형 변화. 알겠니? 그래서 그 밑에 문제들은 문맥에 맞게 각각 원형만 써놨으니까 그 구조에 맞게 제대로 된 형태로 바꿔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가지고 오면 내가 풀이를 해줄 테니까. 알았지? 예. 자, 고생했어. 여기까지. 나승원, 아까보다는 수업도가 좋아졌네. 계속 열심히 해라. 윤지우, 오늘 그동안 수업한 것 중에 제일 잘했으니까 집에 가서 밥 두 그릇 먹어. 고생했어. 고생했어.